오늘부터 동양사상의 뿌리인 중국 제자백가의 사상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말이 필요 없는 공자의 논어입니다. 어린이용 도서부터 만화까지 여러 분야에 응용한 것부터 완여까지 이미 수백 권의 책이 논어를 새롭게 해석했다며 시중에서 경쟁하고 있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숟가락 하나 더 얹어볼까 하는 마음에서 논어를 소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2300여 년 전의 책이지만 우리 사고방식의 뿌리이기에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삶의 지혜를 얻을 만한 것은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웃거려 보는 것뿐입니다. 늘 가능한 한 전체 속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역과 오독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다는 생각이 있는 탓에 다음처럼 구성했습니다. 먼저 중국 역사의 시작부터 공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춘추 전국시대까지 고사성어로 남을 정도의 굵직한 사건들을 살핀 후 제자백가 중 중요한 인물들이 주도한 여러 학파를 정말로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이후엔 공자가 주도한 육아에 새롭게 옷을 입힌 주위의 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도 언급하면서 유학의 뼈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자부터 성리학과 양명학까지 유학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정약용의 새로운 해석을 살펴본 후 논어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에 제 생각으로는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 서너 권의 책이 동원된 듯합니다. 예전에 정리해 놓을 때 저자, 출판사, 책 제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아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탓에 부분마다 어느 책의 내용을 주로 참고해서 수정했는지 밝히지 못한 점, 여러분과 그 소중한 책을 쓰신 저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여러 책을 참고한 탓에 유튜브와 PDF 파일에 어떤 책의 표지를 올려야 할지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아무거나 선택한 표지라는 점도 아울러 밝힙니다. 논어는 총 20편 600여 문장입니다. 이 정도면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전문을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필요성과 순전히 개인적인 중요성을 선별 기준으로 삼아서 볼 때 필요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미 논어 전문을 소개한 책들이 많다는 점을 핑계로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87문장만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원문의 순서대로 소개하기보다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잡아서 재배치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했고요. 선별한 문장마다 1번부터 87번까지 번호를 붙였는데 원문에는 없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제별로 재배치할 때, 그리고 설명을 달면서 인용할 때 용이하고자 임의로 붙인 것뿐입니다. 공자가 활동했던 당시 사회는 주나라의 그림자만 간신히 남아있던 춘추시대였습니다. 공자는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바로 앞세대라고 할 수 있는 주나라의 윤리가 무너진 탓이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주나라의 예절을 다시 되살리면 혼란도 종식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공자 역시 말세네 말세야, 나 때는 말이지 라며 지나간 옛것에 대한 향수에 매몰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 그리고 거의 처음으로 그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라는 점을 참작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테고 어찌해야 할지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선으로 공자의 여러 주장을 이것저것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드라마를 보듯 감정이입을 통해 공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제자백가 중 그 누구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자의 논어를 읽으면서 스스로 얻어내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맹자의 맹자로 찾아뵙겠습니다.